오늘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실명제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명의를 보관하는 자는 등기를 신탁하는 자도 처벌하고 등기를 수탁받은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처벌규정 단속규정이라 부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처벌규정 단속규정에 의해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반드시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총괄적으로 첫 번째 문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등기를 보관시키는 자, 원래 자기 소유지만 등기를 타인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시키는 자는 불법 원인급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 원인급여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국가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무효인 계약,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을 행위를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죠. 불법 원인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불법 원인급여자입니다. 불법 원인급여자는 절대적 무효에서 소유권자이지만 다시 자기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자를 불법 원인급여자라 그럽니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의해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행위자는 소유권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한 소유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 명의로 자기 소유의 진정 소유의 목적으로 진정 명의의 원인으로 소유권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다는 거,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는 거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인한 종류 세 가지. 첫째, 양자간의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양자간의 부동산을 맡기는 것을 양자간의 명의신탁이라 그러죠. 양자간의 명의신탁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삼자간의 명의신탁 유형이 있습니다. 삼자간의 명의신탁 유형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유형은 본인이 반드시 계약을 먼저 했고 계약을 해서 부동산 매수자로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잔금도 다 지급하고 계약서 날인도 했지만 등기만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제3자형 명의신탁 행위라 그럽니다. 이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매수인 건 사실입니다. 잔금도 다 지급했고, 하지만 등기가 매수인으로 당연히 이전돼야 되지만 등기 이전 행위를 제3자에게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승낙을 받아서 제3자에게 등기만 이전시키는 행위를 3자형 명의신탁 행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형 명의신탁 행위가 있어요. 계약형 명의등기 행위라 그러죠. 계약형 명의신탁 행위는 본인이 반드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금만 지불한 상태고 투자금을 수령받은 제3자가 제3자 이름으로 등기를 계약하는 행위를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계약형 명의신탁 행위와 그 다음에 3자형 명의신탁 행위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의신탁 행위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행위를 하는 명의신탁 행위가 제3자형 명의신탁과 계약형 명의신탁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 명의신탁 행위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간의 명의신탁 행위. 두 번째, 삼자간의 명의신탁 행위. 그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계약형 명의신탁 행위.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동산 실명제법의 위반에 관한 법률행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넘겼을 때는 그러면은 그 제3자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선의 악이 관계없이 등기상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선의 악이 관계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리면 원래 소유자는 절대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모두 취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한 제3자 보호 규정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등기 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선의 악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와 구별해야죠.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받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자, 진정한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가장 매매 형식으로 인해서 등기를 이전시킨 행위를 말하는데, 그 등기 명의자가, 보관한 등기 명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보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받고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선의는 과실은 요건을 하지 않죠. 과실은 관계없이 선의기만 하면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부동산 실명제법에 있어서는 자, 등기의 보관자, 등기만 이전받은 자가 제3자에게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무조건 제3자, 선이든 악이든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등기를 보관시키지 말라는 것이 국가의 취지죠. 그래서 등기를 보관한 자가 등기 명의자라는 이유로 제3자에게 선의 악이 관계없이 부동산을 이전하면 원래의 진정한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안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넘기든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위험 리스크가 아주 센 것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반드시 부동산 실명제 명의신탁이라 그러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가 이전된 자는 자, 선의 악이 관계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시키면 선의 악이 관계없이 무조건 부동산 취득한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부동산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 반드시 구별하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부동산 실명제법으로는 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대방은 부동산을 보관자인 입장으로서 진정한 소유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은 자, 신탁자나 수탁자 다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처벌 규정,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로 가야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보관 상대방이 자, 선의 악이 관계없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면 선의 악이 관계없이 부동산 실명제법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자, 상대방은 그 선의 악이 관계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선의 악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번째 문제죠. 자, 세 번째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으로 부동산을 보관시킨 등기 명의를 보관시키는 유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양자 간의 명의신탁, 그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 요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계약형 명의신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부동산 실명제법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어떤 당사자끼리는 어떠한 약정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양식에 어떠한 양식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또는 어떠한 약속이든 그게 근저당권이 됐든 또는 각서가 됐든 공증이 됐든 어떠한 약속으로 인한 어떠한 근거로 인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행위 자체는 명의신탁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법 객관식 문제에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무효로 갑니다. 그 약정은 무조건 무효로 한다. 야,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켰죠. 그래서 그 무효인 행위로 다시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관시킨 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해지로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해지가 할 수가 없어요.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그것을 유효를 개념으로 다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절대 원소유자는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게 양자간의 명의신탁은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진정 소유권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 명의신탁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는 아니나 절대적 무효는 아니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로 가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반드시 세 종류가 있죠.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그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 그다음에 계약형 명의신탁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약정으로 인해 보관하는 등기 명의자는 일단은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자가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선의 악의 관계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그 선의 악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 경우에서는 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로 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할 수 있답니다. 자, 첫 번째가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이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를 말합니다. 자, 법률상의 부부간의 약정으로 인한 명의신탁은 유효로서 등기가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를 부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부부지간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행위 자체가 정상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두 번째, 종교 재산에 관한 등기도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중이나 종중 재산의 소유권 이전도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인데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 경우만 유효로 갑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 종교 재산의 명의신탁 약정, 그다음에 문중,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로 갑니다. 유효로 간다. 자,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유예의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물권에 관한 등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예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만 차명으로 넘긴 것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소유권 유예의 물권적 등기도 당사자가 등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도 적용된다로 가야 됩니다. 소유권에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적용된다 하면 안 돼요. 자,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도 적용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것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부터 부동산 실명제법이 적용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죠. 소유권에 관련된 것만 부동산 실명제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전 등기에도 부동산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소유권 유예의 물권적 등기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담보가 등기 이런 것도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예의 부동산 물권에도 부동산 실명제법 법률이 적용된다로 갑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신탁법상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의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 부동산 실명제법으로 부동산을 이전시키는 가짜 계약서인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로 갑니다. 무조건 무효인 약정이니까 명의신탁 약정 자체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객관식 문제에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는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절대적 무효는 아닙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적 무효 개념은 아닙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 질서로 무효는 아니다. 이것도 시험이 자주 나오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소유권을 보관시키는 자, 진정 소유자는 자, 불법 원인 급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사회 법률 행위로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서 소유권을 이전시킨 자는 불법 원인 급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진정 소유자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거였으니까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통정 허위 표시도 내부적으로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해서 온 소유자가 소유권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거 규정을 무효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자,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등기를 보관시켰는데 그 보관하는 자가 소유상 등기상 등기 명의자라는 이유로 제3자와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제3자는 선의 악이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악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신탁자는 제3자에게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 악의인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자체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민사적인 해결책으로 해야죠. 소유권의 자체는 행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온 소유자가. 자,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라고 해서 악이나 선이나 제3자는 그게 관계없이 무조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을 위해서 신탁자나 수탁자는 일단은 형법상 처벌은 받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이미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이미 자기가 다시 되돌려 받아서 실명 등기를 다시 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위법한 신탁행위 그 자체가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담합니다.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확정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재량으로 인해서 그때 사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지 100분의 30%로 정액으로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의 과징금이 아니라 30% 이내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을 1년 안에 내지 않았을 때 1년이 지난 때는 그 부동산 평가액의 다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얹어서 과징금을 더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또 지났을 때는 그 부동산 평가액에 이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났을 때는 부동산 가액의 10%를 더 얹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1년이 지난 때는 20%를 더 추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는 자 3년 이하의 징역하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던 신탁자는 자 5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자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았던 명의자인 수탁자는 자 3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형벌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신탁자는 과징금 규정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이내의 가징금을 하는데 그 가징금을 1년 이내에 안 냈을 때 1년이 지날 때는 다시 부동산 가액의 평가액의 10%를 더 추가하고 또 1년이 됐을 때는 20%를 추가한다. 단계적 추가 규정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적 무효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처벌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서 형벌 규정은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자는 아니죠. 부동산 신탁자는 자 불법 원인 급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명의의 회복으로 진정 명의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실명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담보가등기에 관한 규정이죠. 자, 담보가등기법상의 가등기. 자, 가등기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부동산 실명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거죠. 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등기하는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의 법률에 적용돼서 자, 그래서 본등기 할 때 통지 후 2개월 후에 하면 본등기가 가능한 자 실행 절차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담보가등기에 관한 명의신탁은 자 부동산 실명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말합니다. 자 공유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서로 간에 약정을 하면 자 분할 등기는 하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그 특정한 지분에 관한 자 배타적인 행사 권리가 인정되죠. 내부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인정돼서 내부적으로 약정된 이 협의서는 자 상호 명의 신탁으로 인해서 자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상호 명의 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적용된다. 그러면 되겠죠. 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약정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상적인 신탁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합법적이죠. 그래서 신탁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담보가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관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탁법상의 명의신탁 약정, 이것은 그 법에 따라서 적용되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행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부동산 실명제법으로 적용이 되나 처벌하지 않는 것, 부동산 실명제법에 적용이 되지만 처벌되지 않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법률상의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종교재산 간의 명의신탁 약정, 종중재산인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 자체를 근거로 해서 이걸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은 원래의 모든 경우를 적용합니다. 자 사실적인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도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약정 반드시 무효가 되죠.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자 명의신탁 약정 행위를 한 것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자 상대방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명의신탁 약정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에 적용될 뿐이고, 자,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이전받는 가등기는 자,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명의신탁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인 경우는 법률상의 부부관계, 자, 그 다음에 자, 종중재산, 문중재산의 명의신탁 관계, 그 다음에 종교재산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됩니다. 당연히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합법적인 목적으로 부부재산 간, 자, 법률상의 부부를 말하죠. 부부재산 간 명의신탁 약정, 종중재산 간 명의신탁 약정, 종교재산 간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유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부 일가 간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등기 자체가 소유권이 인정되고 유효인 등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됐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고 등기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을 못 받는데, 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이제는 진짜 법률상의 배우자가 됐답니다. 자, 이럴 때 명의신탁의 약정은 법률상의 배우자가 된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되는 거지, 예전에 맨 처음부터 했던 것이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법률상의 배우자가 된 이후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 자, 지파라 그러죠. 자, 지부죠, 지부. 종교단체의 지부 개념에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를 했답니다. 자, 그 단체와 조직 간의, 그 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종교재산에 관한 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종교 본상과 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인 등기로 본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명의신탁 약정 실명제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나 다음에서 말하는 세 가지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 종중재산 간의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에 종교재산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로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 행위도 인정이 됩니다. 등기를 하는 등기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시험에 부동산 실명제법 딱 나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그리고 반드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절대적 무효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게 원래 소유자가 등기를 다시 찾아오려면 진정 명의를 원인으로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부동산 명의신탁법은 자, 항상 신탁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될 규정이 있죠. 자, 자기가 본 이름으로 실명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과징금은 물립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린다. 1년 동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또 평가액의 10%를 더 추가한다. 또 1년이 지나면 평가액의 20%를 더 추가해서 과징금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에게도 자,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에 등기를 받았던 보관하는 수탁자도 자,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신탁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죠. 형벌 규정도 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반드시 유효인 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거, 법률상의 배우자, 종중재산, 종교재산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자, 부동산 실명제법에 관련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양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두 번째, 삼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 이것을 중간 생략형이라 그러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 그다음에 세 번째, 계약형 명의신탁 약정. 계약형에 의한 등기 명의자라 그러죠. 자, 계약형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이 세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차례대로 배웁니다. 자, 이상으로 명의신탁 약정의 총론 부분을 했습니다. 반드시 총론문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절대 무효로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것은 하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소유자는 불법 원인 급여자는 아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에 관한 법률 총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실권자 명의에 관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